그러면 김두경 씨의 아들도 2021년 3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온몸이 마비돼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나이가 25살에 불과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피해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휴대폰으로 가르쳐주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아빠는 맞을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그냥 남일처럼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지만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던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질병청은 백신과 질병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이 다 망가진 거죠. 애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응급실에 들어놓은 있었고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사람은 2,789명.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와 중증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게 가족들의 말입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 김두경이라는 그 생활이 없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정부에 대한 그 불신만 가득 차서. 문재인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부작용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맞게끔 냅두실 겁니까? 자, So a lawyer that 김두경 씨의 아들 백신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일부를 보면요. 공호준 아이, 이선주, 이혜원, 김준우 말고도 많은 사람들 있죠. 보시면 화이자 2차 접종 후 90일 후에 사망했고요. 급성 심장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가 급성 심장사입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자가 면역 뇌염으로 응급실 이송 중에 뇌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8살짜리 아이입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60일 후에 갑작선 두통과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15살짜리 아이입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뇌뇌출혈, 백혈병 추정인데 급성 림프우성으로 사망했습니다. 19살짜리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부작용은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통제하고 안 보여주는 중이죠.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의 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추정치가 47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는 중입니다. 이 조정 데이터와 MIT 플로리다 보건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 독립적인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 수가 60만 명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겠죠? 이게 놀랍게도 여기저기 통계를 다 긁어본 결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는 중입니다. 놀랍죠? 모더나 아시죠? 모더나 7,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의 효능 연구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감염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75억 명이 접종할 때 한 명 정도는 살릴까 말까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백신입니까? 오히려 부작용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따지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백신이죠. 만약 이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백신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면 그렇게 세뇌 받은 사람이라면 이 기사를 보세요. 이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IT, 알죠? IT에서 코로나19 백신 전혀 투여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IT 국가에서는요, 코로나 백신이 투입이 안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망률이 IT 국가가 가장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IT 국가에는요, 코로나 백신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제일 최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뭡니까? 코로나는요, 그냥 감기예요. 그죠? 그냥 감기입니다. 그럼 백신은 뭐예요? 백신은 그냥 인구 감축을 위한 하나의 뭡니까? 인위적인, 강제적인 실험을 위한 인구 통제 약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자가 누굴까요? 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자가 바로 빌 게이츠죠. 그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작 빌 게이츠와 아이고 왜 안 올라가? 정작 빌 게이츠와 자녀들은요 자신의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코로나 백신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히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죠. 뭐 빌 게이츠 말고도 예, 이렇게 주요 딥스의 부역자들 있죠. 즉 딥스의 수하인 중국 공산당의 부역자들은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최춘식 의원님 궁금합니다. 왜 안 맞았죠? 질병청 소속 공무원 자녀 등 백신 접종 현황 제출 거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근데 이분뿐일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수많은 의원들은 안 맞았을 겁니다. 그죠? 질병관리청은 소속 공무원과 자녀의 백신 접종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출을 거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hat is suing Bill Gates and Borla.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소송하려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화이자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와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소송을 제기한 네덜란드 변호사가 계셨는데 아르노 판 케셀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군사식 급습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거는 딥스의 권위주의가 보여주는 거죠. 네덜란드가 선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 변호사님이 2025년 얼마 전입니다. 2025년 6월 11일입니다. 바로 2달 전이죠. 예, 2달 반 전입니다. 이번 년 올해 6월 11일자에 밤에 군인들의 급습으로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는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덜란드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제 방송에서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 소식 알 겁니다. 그리고 witness, Professor Francis Boyle, who is actually expert on bioweapons, having drafted several bioweapons. 자, 여기서도 뭐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은퇴를 한 제약회사 임원이 있어요. 예, 임원인데 프랜시스 보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빌 게이츠와 엘버트 블라라는 사람을 상대로 네덜란드 법정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생물학 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생물 무기 전문가인 이 프랜시스 보일 교수가 법정에 서려고 준비를 했는데 불과 3주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말을 하길 프랜시스 보일 교수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평소에 건강 상태가 완전히 온전했으며 갑작스럽게 사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물학 무기 전문가인 프랜시스 보일 교수가 코로나19 백신이 생물학 무기라는 걸 주장하려 했는데 증거를 들이밀려 했는데 3주 전에 사망했다고요. 자, 그럼 뭡니까? 예, 살자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이 영상은요, 이 여자분 보이죠? 이 영상은 코비드 주사를 첫 번째로 맞은 사람입니다. 시연을 한 여자예요. 근데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거 언론에서는요 노출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노출 안 되고 있고 한국 언론에서는요 단 한 번도 노출된 적도 없고 기사 한 장 난 적이 없습니다. 뭐 잘 찾으면 기사는 있을 수 있겠죠. 보실까요? I am the manager in CCU. For my team, we are in the COVID unit, so therefore, my team will be getting first chances to get the vaccine. And I know that it's really. I'm sorry, I'm feeling really dizzy. I'm sorry.
자, 이거 당시에 우리나라에 영상 안 퍼졌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거 퍼뜨리잖아요. 예, 채널 삭제당했습니다. 그래서 퍼뜨릴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거 제가 기억나는데 예전에 코로나 백신 사기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당시에 저 욕 진짜 미치도록 처먹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나보고 개새끼래요. 네가 책임질 수 있냐고.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병신입니다. 정말 병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고 주체적인 생각을 절대 못하죠. 답답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병신들 많을 겁니다. 깨어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걱정을 하냐?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 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과연 그게 될까요? 통제사회가 열리는데? 그죠? 그런데 통제사회가 안 열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The fog drifted through the streets like a ghost. That's exactly what it looked like, a thick fog. It was summertime, it was hot. We would just run through it as fast as we could and try to just cool ourselves off. It stuck to you. The spray was so foul as far as the odor. It made some of us have headaches, nausea, dizziness. That's what I remember. And according to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St. Louis.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내용 좀 나오는데 미국 정부는요. 그동안 세인트루이스 상공에서 발암 물질이 포함된 화학 물질을 수천 명의 무고한 주민들한테 살포를 해왔습니다. 캠트레일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캠트레일 얘기했잖아요. 럼블에서도. 그죠? 수천 명의 주민들한테 살포하는 이 미스터리한 안개 실험을 세인트루이스에서 엄청나게 시행을 많이 하는데 미국 정부가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좌빨 정부들. 관계자들은 세인트루이스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도시의 지형이 모스크바와 유사하여 냉전 시대의 시험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러한 살포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독성 발암 물질에 그걸 흡입하고 있었죠. 아마도 캠트레일을 사용하면서 거기 안에 코로나 백신을 섞어서 뿌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암 환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뭐 피자 많이 먹고, 예? 뭐 물론 담배 피면 암 걸리죠. 그죠? 담배나 술 많이 먹으면 암 걸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 암 환자가 급증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잖아. 까놓고 말하면 의사들도 그거 제대로 압니까? 의사가 어떻게 알아? 의사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공기 중에 독약을 흡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건 바로 이런 독성 살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실제로 University are developing what they call the next generation of the COVID-19 vaccine, and this one will be needle-free. It's what we call a mucosal vaccine, and it's administered by inhalation into the lung. You can make an immune response in the lungs, which is really where you need it for these respiratory infections. Phase 1 of the vaccine study led by Dr. Fiona Smale has been completed, and participants are being recruited.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교가 흡입형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쳤죠? 조만간 비행기에서 공중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백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뿌리는 캠트레일 안에 코로나 백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죠? 막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막는 거 아닙니다. 흡입형 코로나 백신을
에어로백스라고 말을 하는데 에어로백스. 에어로백스를 갖다가 실험을 시작하려고 빌 게이츠와 딥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걸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헬스케어 그 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과 재판을 진행 중이고요. 기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무질서한 실험을 자행하는 엘리트들과 그의 부역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가져다 주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기소, 고소 들어가서 재판하려고 합니다. 지금 딥스와 반딥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뭐가 발생하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터보암이라고 들었습니까? 터보암. 이탈리아의 백신 접종자 중에서 터보암 급증의 경고. 그냥 암이 빨리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이탈리아의 주요 전문가들은 폭탄적인 심사평가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터보암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계에서 확인. 30개월 동안 추적한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인구 집단에서 놀라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빠르게 퍼지는 암의 급격한 증가. 이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볼로냐 대학 의학 및 외과학과의 이탈리아인 세실리아 아쿠티 마르텔루치 교수가 이거를 주도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연구자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율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특히 유방암, 방광암, 대장암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걸리는 게 대장암과 유방암이죠. 남자분들 대장암 진짜 많이 걸리고요. 40대 이후부터 많이 걸리고 여성분들 유방암 뭐 20대부터 걸리죠. 백신 접종군의 암 입원율 35%가 더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암 위험 단 한 번의 복용 후 23% 증가, 유방암 54%, 방광암 62%, 대장암 35% 증가. 연구자들은 위험성이 지속되고 여러 번 복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경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종종 건강한 백신 접종자라고 불리죠. 그렇다면 그들은요, 암 발생률이 낮아져야 정상입니다. 허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이 급증했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맥컬러프 재단 역학자 니콜라스 혈서는 연구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겁니다. 전반적인 암 위험, 1회 투여 후 위험 23% 증가, 3회 복용 후 위험 추가 9% 증가, 유방암 54%, 3회 복용 시 36%, 방광암, 대장 직장암, 혈액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 58% 증가, 난소암 71% 증가, 자궁암 77% 증가, 혈액암 31% 증가, 폐암. 예. 이거 3회 복용 시 뭐 마이너스 7%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건 왜냐면요. 통계적으로 유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3회까지 복용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의미가 없어. 3회는. 1회 투약이 가장 중요해.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강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유방암, 방광암, 대장암 및 전반적인 암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들. 예. 허슬처는 이 연구가 코로나 백신 주사가 터보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 이겨내던지 아니면 뭡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버맥틴입니다. 자, 암치료 음모론 이베르맥틴. 정확한 명칭은 이버맥틴입니다. 이버맥틴. 이거 억제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사망했습니다. 왜냐면 대형 제약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버맥틴을 알게 되면요, 돈을 못 버니까. 자, 첫 번째가 이버맥틴입니다. 거대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죽였다. 이버맥틴의 진실을 폭로한 의사 사망. 이버맥틴은 종양을 줄입니다. 암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채팅 칠 때가 아니야. 집중해.
채팅 치지 마, 이제. 집중해. 채팅 치지 마. 채팅 치지 마. 집중해요. 난 여태까지 암이 자연적인 발생인 줄 알았어.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가 분열을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분열이 안 되고 이상하게 합성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 저는요. 세포 분열이. 그런데 그중에서 세포 분열이 잘못된 거를 암이라 그랬어. 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늙으면은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한 줄 알았어요. 암이 발생해서 죽냐 아니면 암 발생하기 전에 죽냐 그 차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암은요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된대요. 새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기생충.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늙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몸에 기생충이 주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연구 결과죠. 이거 진짜인 것 같더라고. 그럼 봐봐요. 거대 제약회사는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의사가 침묵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자, 캐런 루스먼 박사라고 있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현대의 전염병인 암이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불치병이 아니라 기생충 감염에 의한 증상일 수 있으며 이버맥틴이 이를 역전시킬 열쇠를 쥐고 있다. 이버맥틴은요 기생충 구충제입니다. 캐런 루스먼 박사는 사망이 불과 4일 전에 독립적인 건강 매체와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대요. 그녀는 특정 기생충 부화가 치료되지 않을 경우 종양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존의 서양 의학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됐던 내용이에요. 그녀는 이버맥틴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종양이 감소한 뚜렷한 사례를 기록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면역 표적 프로토콜을 모두 시도한 환자들이었어요. 그녀는 동료 심사, 교차 검토, 완전한 문서화를 가진 완전한 보고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버맥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생충 감염 치료에 사용되어 온 이 노벨상 수상 약물인 이버맥틴이 코비드19 백신 얘기에서 갑자기 공적으로 떠올랐던 사실을 잊지 맙시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기존 제약회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가치가 없다고 거짓말시킨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버맥틴을 못 사게 해요. 사지 못하게 합니다. 이버맥틴은요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암의 기생적 근원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진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의도적으로 감춰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 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그들은 암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암을 돈으로 사서 관리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들 가서 방사능 치료 많이 하잖아요. 난 계속 그게 의문이었어. 왜 방사선 치료로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죽여야 할까? 난 그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례 많지 않습니까? 왜? 암 환자였는데 윤택이랑 이승윤 씨한테 가가지고 저 자연인으로 살려고 해가지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를 좀 공공연히 봅니다. 오히려 병원 가서 3개월 만에 뒤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맞죠? 맞잖아. 암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죽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암 진단 받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암 걸리면은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진짜로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안 믿죠. 미친 소리 듣고.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병원 의사들은요 절대로 암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치료법을 모르니까. 그냥 뭡니까? 암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배워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배워왔을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암은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소고기 많이 드세요. 좋은 거. 자, 그래서 현대의학계가 윤리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카르텔이며 진실은 환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암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주주 수익에 최적화된 질병 관리입니다. 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미디어 대기업 등은 모두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암을 없애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암은 모든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익 모델의 생명선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버맥틴과 펜벤다졸, 대형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이버맥틴, 모든 것을 다 하는 약, 이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다. 저는 믿어요. 이 내용을. 이버맥틴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 건강한 세포에 손상을 주는 화학요법과 달리, 방사선이죠. 이것과 달리 이버맥틴은 병든 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만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치료하는 질환, 암, 뇌병변, 당뇨병, 심장 및 폐질환, 습진 및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 자폐증 회복까지. 자, 또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펜벤다졸, 암을 죽이는 살인자, 펜벤다졸. 이거 좋은 겁니다.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증식 능력을 억제하여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펜벤다졸. 화학요법과 달리 이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아 진행성 암 환자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대형 제약사들은 이 약물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성공 사례. 이제 암 없는 삶. 사례 연구 1. 생존자. 4기 뇌암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에서 이버맥틴 복용. 건강하게 성장. 사례 2. 파이터. 말기 폐암을 앓던 한 여성이 기존의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실패. 그 끝에 마지막으로 펜벤다졸에 눈을 돌림. 한때 종양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검사 결과는 이제는 병의 흔적이 없다.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의 효과는 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약물들은 자가 면역 질환부터 만성 감염까지 광범위한 질환에 효과가 있음. 그 다재다능함과 효과 덕분에 이 두 약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학적 발견. 이버맥틴 치료할 수 있는 질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갑상선 기능장애, 에이즈, 라임병, 관절염, 중성지방 조절. 펜벤다졸의 영향력, 동시 감염 효과적, 동시 감염에 만성 상처 치유 촉진, 신경학적 손상을 역전. 대형 제약사의 더러운 비밀. 제약 업계는 수십 년 동안 수익 마진을 위협하는 치료제 개발을 억제.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이 그 대표적인 예.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널리 구할 수 있는 이 약들은 거대 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것들. 그들은 왜 이 진실을 억압하는가? 세 가지. 1. 자신의 의지와 맞지 않는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2. 대체 치료법을 옹호하는 의사와 연구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림. 3.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 약물을 시장에 쏟아부음.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공감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버맥틴 얘기했죠? 이번엔요, 펜벤다졸입니다. 외우세요. 여기 있죠? FEN, BEN, DA, GOL입니다. 펜벤다졸. 이건 뭘까요? 펜벤다졸은 암 치료의 미래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이 실패했을 때 말기암 환자들이 완치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게 바로 펜벤다졸입니다. 대형 제약사들은요, 이 약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좌를 까서 돈 10,000원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까? 어떤 병신 같은 유튜버들처럼 계좌 깐 다음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노력한다라고 구걸을 했습니까? 아니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펜벤다졸은요, 애완동물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수의 약품입니다. 이 약을 사용한 진행성 환자에게 암이 완화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펜벤다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암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세포 분열 능력을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포 사멸을 강제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사선과는 다르게 펜벤다졸은 건강한 세포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암세포를 연료와 운송수단이 필요한 공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암세포가 연료와 운송수단이 필요한 공장이에요. 암세포가. 근데 펜벤다졸은요. 그 암세포 공장의 전선을 끊어버리고요. 암세포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망가뜨립니다. 암세포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세포 공장이 아니고 정상세포 공장들은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게 바로 펜벤다졸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방사선 화학요법보다 훨씬 안전하고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펜벤다졸의 증거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성 신장 방광암 환자 3명이 펜벤다졸 1000mg을 주 3회 복용을 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이 실패한 후 3명 모두 이거에 시도를 한 거죠. 놀랍게도 부작용 없고요. 암 재발도 없습니다. 이 치료법을 기존의 암 치료법과 비교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암 치료 한 달에 돈 얼마 나갑니까? 거의 뭐 한 달에 암 치료 얼마 나가요? 몇백 나가나요? 몇백 나가나? 몇백 나갈 겁니다. 그죠? 몇백만 나갈 거야. 그러면서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죠. 그죠? 그런데 펜벤다졸은 한 달에 20에서 30달러입니다. 놀랍게도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합니다. 비용 차이만 봐도 이 치료법이 주류 의학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펜벤다졸은요. 여러 유형의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암, 유방암, 폐암, 흑색종, 전립선암. 펜벤다졸은요. 포도당 수송체를 차단하여 악성 종양을 굶겨버립니다. 즉 암세포가 암세포라는 이름의 기생충이 살지 못하도록 굶겨버립니다. 보세요. 펜벤다졸의 항종양 효과 증진, 즉 임상종양 증례 보고. 이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펜벤다졸은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칭찬, 그런 일화들이 여러 개 게시, 증례 발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뇨생식기 악성 종양을 가진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블라블라블라.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치료가 되고 있다. 그죠? 펜벤다졸. 놀랍죠? 저 놀랍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씨 왜 이래. 이분이 폐암 생존자입니다. 이 사람이 폐암 생존자이자 펜벤다졸의 선구자인 조 디펜스입니다. 이 조 디펜스라는 분이 초기에 폐암에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자신만의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획기적인 치료법을 연구하고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보고서는 펜벤다졸이 이버맥틴과 함께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이 함께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적용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증언을 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사례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례가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의 사용 후기입니다. 폐암 40대 여성 이버맥틴, 펜벤다졸 사용 후기 3개월 후 극적인 개선. 이 여성분이요. 이 여성분이 폐암인데 이버맥틴을 갖다가 하루에 얼마나 복용한지 모르겠어요. 펜벤다졸은 이제 일마다 444mg인가? 44mg, 44인지 444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일간 복용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6일 정도 복용하고 하루 정도는 쉬는 방식으로 했대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이버맥틴으로 인한 그 일시적인 시각적 효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극복을 해야 됐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부작용은 금방 사라지고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 윌리엄 마커스. 제목 어쩌고저쩌고. 안녕하세요 윌리엄. 저는 이버맥틴 12g을 하루 8정과
펜벤다졸 222mg을 하루 2정 복용하는데 제 치료 계획 2주차 진행 중이다. 뭐 등등. 그죠? 예, 뭐 등등. 펜벤다졸 200mg 뭐 복용하고 있다. 그죠? 마지막에 결과는 좋습니다. 암은 안정적이고 모든 병병 종양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부신 위쪽 종양이었는데 6에서 이건 뭐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몇 점 6에서 3.6cm 정도 줄었습니다. 왼쪽 폐와 간의 반점은 너무 작아서 측정할 수가 없었지만 아마 1mg이 감소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극복해야 할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 극복하고 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약 10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이 효과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고집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를 돕고 가족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했다는 이유로 이걸 저처럼 이렇게 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갖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신고한다는 거죠. 근데 이 효과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글 올리는 거 좋은데 제가 오해할 만한 글은 댓글에 적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 치료 사례, 펜벤다졸 성공 사례, 데니스 페인, 4기 유방암 진단 후 암에서 해방. 자, 뭘까요? 오늘 암에서 해방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 저는 전이성 유방암이 뼈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펜벤다졸 및 이버맥틴을 복용한 결과 이게 호전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3번 222mg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마다 복용일과 복용량을 늘렸습니다. 모든 펫스캔 검사 결과가 이전부터 좋아졌다. 마커 수치도 계속 떨어졌다. 저는 마커 수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 이런 거. 예,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은 프로토콜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복용량을 1500mg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1750mg까지 올렸습니다. 뭐 등등. 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 티펜스라는 분의 암 치료 프로토콜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많이 퍼진 겁니다. 조 티펜스토는 펜벤다졸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으며 펜벤다졸이라는 수의학적 구충제를 포함한 여러 보충제를 병행을 해가지고 말기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주장한 분입니다. 증거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 말고도.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내용은요 여기까지인데 이것만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 또는 어떤 크나큰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시나 이 영상이 생각이 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을 구매해서 한 번쯤은 시도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곧바로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을 구입한 다음에 복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의 내용을 보고 나서 곧바로 복용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질병에 정말 크나큰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어떤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큰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병원을 신뢰할 수 없고 방사선 치료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런 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를 대비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란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가 라방으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복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로 약은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뼈대와 아웃라인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분석을 하세요.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될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갑자기 건강한 상태에서 펜벤다졸이나 이버맥틴을 그냥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약이잖아. 그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한번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저의 영상을 기억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전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 전달은 끝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요, 좋아요 하나씩 따봉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암이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죠? 까놓고 말해서 암의 암의 원인을 우리가 뭘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 암의 원인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암이 최근 들어서 보고서 보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길 기생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정말 놀랐습니다. 경제 대공황?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 위암 4기, 간암 전이? 예, 위암 4기면은 펜벤다졸, 이버맥틴 먹어야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 위암 4기인데 해야지. 어떡합니까? 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방사선 치료 안 좋아. 방사선 치료하면요, 몇 개월 안에 죽어요. 그냥 진짜 몇 개월 안에 죽어. 방사선 치료하면은 정상 세포마저 죽여버리는데. 한때 기도하면서 성경책 보면서 이버맥틴, 그 다음에 펜벤다졸 먹으면서 산과 들로 나가서 공기 쐬고 할 거 다 하고 살아. 그게 훨씬 나. 후회 없이. 병원에 처박혀가지고 방사선 치료하는 거 그거 사람 죽이는 일이야 진짜. 돈만 나가고 록펠러 재단한테 돈 뜯기는 거야. 그리고 소고기 많이 드세요. 소고기가 정답이야. 소고기를 악마화 시켰잖아요. 그치. 소고기 바싹 구워서 드셔야 돼. 바싹. 팬딩에 올려줄게. 팬딩. 아니, 팬딩에는 그냥 공개 방송으로 올려드릴게요. 팬딩에는 멤버십 말고 공개 방송으로 올려드릴게. 이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네, 소고기 많이 드세요. 소고기가 너무 악마화 됐어. 소고기가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그 채소도 좋지만 소고기가 만병통치약인 거 아시죠? 나 이거 멤버십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 소고기가 진짜 만병통치약이야. 그런데 레어나 미디엄은 좀 애매해요. 웰던으로 드세요. 웰던으로. 알았죠? 웰던으로. 제가 말하는 건 육회 이런 거 말고. 육회는 좀 그렇지. 왜냐면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잖아. 소고기 구워서 먹어. 구워서. 그 피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맛있다고 이렇게 먹지 말고 구워서 드세요. 구워서. 여러분들, 소고기가 만병통치약이야. 악마화 시켰어. 그게 모든 질병을 없애줘요. 여러분들, 소고기 잘 안 먹고 채식주의자들 병 잘 걸리잖아. 그 이유가 있다니까. 원래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식으로 만들었어요. 육식하라고 고기를 만들었잖아. 돼지와 소고기가 왜 있어? 닭이 왜 있어?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소가 우리의 동료야? 돼지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죠? 동물은 동물일 뿐이야. 물론 그렇다고 무슨 뭐 잔인하게 먹어라 뭐 그런 얘기 아닌데, 어쨌든 소고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소고기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대신 구워서. 이런 거 기본이야. 이런 내용들은. 내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 많이 안 했지만 멤버십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 채식주의자들이 왜 신경성 예민이 오고 왜 이상한 놈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죠? 채식주의자들 베지터리안들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예민한 거예요. 원래 몸에 들어가야 될 영양소와 보충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영양을 갖다가 보충하지 못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소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하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온화해집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거를 역행하고 병신같이 행동하니까는 예민해지고 좌빨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아시겠죠? 비염은 내가 모르겠네. 비염은 그냥 타고난 거 아닙니까? 거의? 비염은 거의 타고나지 않았어? 제가 어렸을 때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근데 제가 나이 먹으면서 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 고기 못 먹게?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르는 거야, 그걸 갖다가. 록펠러 재단을 돈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인데 그걸 뭘 알겠어, 병원들이. 그죠? 거꾸로 하는 거야. 왜 병원 보면은, 여러분들 병원 보면은 햇빛 차단하지? 햇빛. 원래 1930년도 20년도 때 옛날에 병원들은요, 채광이 좋았어요. 채광도가. 중환자실도 모든 그 있잖아, 중환자실에 모든 그 창문을 갖다가 열어 제껴가지고 햇빛 다 들어오게 있어. 근데 그거를 1930년대 후반 때부터 채광을 없애버렸잖아. 햇빛 못 받게. 그거 왜 그러니까? 빨리 뒤져야지. 예? 아니 병을 오랫동안 갖고 가게끔 해야지. 그래야 병원에서 돈을 벌잖아. 그게 록펠러 재단의 수법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거 반대로 해야 돼. 물론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야. 햇빛 많이 받아야 돼. 물론 과도하게 받는 거 말고. 해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야 돼. 그 고기 잘 먹어야 돼. 아니 건강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걸 왜 안 먹어? 정상 세포가 더 많이 살아나야 암세포를 잡아먹지. 그죠? 병원에서 하는 거 다 개소리야. 그럼 병원 의사들은 그런다? 네가 뭘 아냐? 족가지 마. 그죠? 족가라 그래. 의사 새끼들 족도 몰라.